시즌이 시작되기에 앞서 MLB.com은 메이저리그 30개 팀을 7개 티어로 나눕니다. 그리고 다저스, 샌디에고, 양키스 3팀을 가장 상위 레벨인 탑독으로 뽑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저스는 독보적인 1위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시즌을 13승 2패로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러다 2001년 시애틀 메리너스의 116승 기록을 깨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저스는 지난해 한 번도 당하지 않은 3연패를 오늘 당하게 됨으로써 13승 2패 후 2승 7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3승을 따낸 첫 15경기에서 팀 타율 2할 7푼 1리와 경기당 5.9득점이었던 다저스는 7패를 당한 최근 9경기에서 팀 타율 1할 7푼 7리, 경기당 3.1득점에 그쳤습니다. 그제 99.3%의 승리 확률을 지키지 못하고 7대1에서 8대7의 역전패를 당했던 다저스는 어제도 3대3으로 맞선 10회 초 켈리 젠슨이 올라오자마자 제시 윙커에게 결승 투런 홈런을 맞아 2경기 연속 연장전 패배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저스의 선발이 워커 뷰러였기 때문인데요. 다저 스타디움에서 3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선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 순위는 1위가 2.16인 클레이튼 커쇼, 2위가 2.39인 워커 뷰러, 3위가 2.61인 잭 그레인키, 4위가 2.62인 류현진으로 다저 스타디움 경기에서 샌디 코펙스에 이은 피안타율 역대 2위, 커쇼를 제친 9이닝당 탈삼진 1위인 뷰러는 올 시즌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16과 1볼넷 21삼진, 신시내티전 통산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47과 1볼넷 26삼진으로 무언가를 걸라면 당연히 뷰러에게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뷰러는 신시내티전에서 내준 딱 하나의 볼넷을 조이보토, 딱 하나의 홈런을 윙커에게 내줬었는데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윙커에게 초구 리드오프 홈런을 맞게 됩니다. 이후 9타자 연속 범타를 이어간 뷰러는 4회 카스티아노스에게 2루타, 그리고 보토에게 시즌 2호이자 신시내티전 2호 볼넷을 내주고 무사 1, 2루에 몰립니다. 하지만 땅볼 3진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제 병살타 2개를 날리는 등 어제 경기를 망쳤던 윌 스미스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스미스에게 번트 지시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라고 한 제 말을 들었는지 역전 3런 홈런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시내티에서는 다저스 시절 포수에서 유격수로 변신한 카일 파머가 있었는데요. 다저스 역사상 최초로 대위 타석에서 끝내기 안타를 때려낸 선수가 됐지만 야시엘 푸이그 맥캠프 트레이드 때 친구인 알렉스 우드와 함께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된 파머는 5회 무사 1루에서 이후 2득점으로 신시내티가 3대3 동점을 만드는 데 발판이 된 2루타를 날린 데 이어 7회 뷰러가 던진 완벽한 바깥쪽 너클커브를 적시타로 연결시켜 뷰러가 7이닝 3실점으로 내려가기를 바란 로버츠 감독의 계획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한편 파머는 대학 친구인 우드와 함께 세컨 찬스라는 똑같은 문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또 다른 대학 친구 챈스 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5대7로 앞선 7회 1사 1루에서 다저스 불펜이 가동됩니다. 그러나 좌완 스캇 알렉산더는 계속된 2사 1, 2루에서 조이 보토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아 6대5 역전을 허용합니다. 불펜이 월요일 경기에서 5이닝 5자책, 어제 젠슨이 결승 투런 홈런을 맞은 데 이어 또 블론 세이브가 일어난 겁니다. 트레버 바우어가 잘해주고 있는 선발진은 확실한 다저스의 강점인데요. 오늘 뷰러가 5실점에 그치기 전까지 11승 3패 2.61을 기록한 다저스 선발진은 피안타율 1할 9푼 6리, WHIP 0.87, 그리고 이닝에서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그러나 불펜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젠슨이 구속이 잘 나오는 날과 못 나오는 날의 차이가 너무 큰데다 뎁스가 최고일 줄 알았던 다저스 불펜은 조 켈리, 토니 곤솔린, 코리 크네이블, 데이비 프라이스의 부상에 이어 빅터 곤잘레스와 미치 화이트가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고 케일러 퍼거슨과 토미 케이니는 올 시즌 등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려 8명의 불펜이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디 벨린저가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무키 배츠가 팔꿈치에 공을 맞은 이후 27타수 4안타 3볼넷으로 타격감이 짜게 식어 있는 데다
그동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했던 맥킨스트리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타선 역시 헐거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다저스는 출루율은 메이저리그 1위지만 득점권 타율은 메이저리그 17인데요. 3연패 기간 16번의 타석에서 10개의 사사구를 얻어냈지만 6타수 무안타에 그쳤으며 득점은 2번밖에 못한 맥스먼시가 최근 다저스 야구의 현주소가 되고 있습니다. 벨린저의 복귀가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당분간 위기의 다저스를 구할 선수들은 선발 투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 내일 최고의 연패 스토퍼인 클레이튼 커쇼가 신시내티전에 출격합니다. 문제는 다저스의 그 다음 시리즈가 미러키 원정이라는 건데요. 미러키는 다저스 4연전에 브랜든 우드러프와 코빈 번스, 프레디 페랄타와 에드리안 하우저, 팀의 최고 선발 4명을 모두 출격시킵니다. 미러키는 앞서 이들이 등장한 샌디에고전에서 3연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늘 다저스 경기를 중계하면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선수는 신시내티 외야수 제시 윙커인데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카가 생각나는 이름의 윙커는 신시내티가 2012년 전체 49순위에서 뽑은 선수로 지난해 33경기에서 10개의 홈런을 날리는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내다 허리를 다쳤고 이후 21경기에서 2홈런에 그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마지막 타석 결승 홈런에 이어 오늘 첫 타석 초구 리드오프 홈런을 기록하는 등 타율 3할 9푼 7리, 출루율 4할 4푼 3리, 장타율 0.740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는 윙커를 통해 닉 센젤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저스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도 모두 패했는데요. 이로써 다저스와 샌디에고는 맞대결을 하고 나서 다음 경기를 모두 패하게 됐습니다. 오늘 샌디에고가 상대한 투수는 애리조나 메릴 켈리였는데요. 오늘 전까지 4경기 1승 2패 7.71이었으며 포심 피안타율이 4할 3푼 5리였던 켈리는 6이닝 OK 4피안타 1실점에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로 샌디에고에게 애리조나 원정 11연패를 선물했습니다. 켈리는 오늘 싱커 9사율을 높였는데요. 싱커가 8타수 1피안타로 좋았습니다. 당초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2파전일 줄 알았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4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애리조나는 갤런과 번가너의 더블헤더 14이닝 무실점 합작에 이어 오늘 6이닝 4피안타 1실점의 메릴 켈리까지 3경기에서 선발 투수들이 20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반면 샌디에고 선발 크리스 패덱은 오늘도 투피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5회까지 2실점으로 호투하다 6회 석점을 내주고 교체된 패덱은 타선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얻어맞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기대됐던 건 김하성과 메릴 켈리의 대결이 메이저리그에서도 벌어질까였는데요. KBO 리그 시절 많이 만났던 둘은 29타수 6안타로 타율이 2할 7리였지만 김하성이 홈런 하나를 날리고 11타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하성은 오늘도 선발로 못 나섰는데요. 타티스가 복귀한 후로는 11경기에서 선발 2경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8회 대타로 나와 슬라이더에 삼진을 당함으로써 타율 2할, 출루율 2할 8푼, 장타율 0.267이 됐습니다. 샌디에고 역시 다저스와 혈투를 치른 후에는 미러키 3연전 전패에 이어 애리조나 시리즈도 패배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늘 승리했다면 다저스를 제치고 단독 선두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선 5경기에서 36이닝 2실점, 4승 무패, 평균자책점 0.50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선발진은 오늘은 에런 산체스가 4와 3분의 2이닝 2실점에 그쳤고 9회 초 제이크 맥기가 게럿 햄슨에게 홈런을 맞게 됩니다. 6연속 세이브 성공과 함께 첫 8경기에서 무실점이었던 맥기는 이후 5경기에서 5이닝 3피 홈런, 6실점, 4자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브랜든 크로포드가 9회 말 동점 홈런을 날려 연장으로 가지만 10회 초 맥맨과 크론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고 백기를 들고 맙니다. 새로 바뀐 포맷 어떠신가요? 앞으로는 단순한 경기 결과 전달보다는 좀 더 분석적인 내용을 드리기 위해 계속 고민하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